광활한 대륙, 중국에서도 신이 편애한 땅, 신이 만든 정원이란 찬사를 받는 곳. 그 신비로운 자연의 정원 안엔 천년 역사의 신비와 전설 같은 이야기를 품고 사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삶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채로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는 때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이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 중국 꾸이조우입니다. 여행이란 쉼과 휴식을 의미하지만 이번 여행은 조금 더 특별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중국의 25개 성과 직할시 중에서 중국인들에게도 오지로 알려져 있는 꾸이조우. 그 천여정은 꾸이조우 성의 성도 꾸이양에서도 100km가량 떨어진 작은 도시 안순에서 시작됩니다.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거대한 산악지대인 꾸이조우는 어딜 가나 깊고 험한 골짜기 그리고 골고를 타고 흘러온 때묻지 않은 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3대 강 중에 하나라는 주강의 지류 백수강이 안순의 독특한 지형과 만나서 탄생시킨 이 폭포도 그런 자연의 걸작 중에 하나죠. 여기 폭포는 이름이 두파당 폭포입니다. 저 위에 백수하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이 폭포에서 떨어져서 쭉 가서 이제 황과수 폭포로 가는 물길이고요. 이 황과수 공원 안에 여러 개의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는 지상 폭포 중에서도 폭이 가장 넓은 폭포입니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며 세계적인 유명세뿐 아니라 꾸이조우의 상징이 됐다는 황거수 폭포의 그 상류. 워낙 깊숙한 오지다 보니까 30년 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는 그 폭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공원 안까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도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풍경들이 곳곳에 그득합니다.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숲을 이루듯 펼쳐져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수상성림. 이 아기자기한 수상정원은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 잠겨있던 암석들이 지각운동으로 융기하면서 생겨난 카르스트 지형의 일부분입니다. 딱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다란 석회암 동굴. 이곳을 빠져나가면 인간의 손길이 아닌 자연의 조화만으로 이뤄진 또 하나의 신기한 자연현상과 만나게 됩니다. 물 웅덩이 한가운데서 물이 솟구치는 모습. 이는 석회암으로 이뤄진 웅덩이 바닥이 오랜 세월 침식되었던 자리에 상류에서 돌틈으로 스며들었던 물길이 샘처럼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가는 내내 지루한 틈을 주지 않는 진기한 볼거리들을 뒤로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꾸이조우의 상징이자 아시아 최대라는 황거수 폭포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과수, 빅토리아, 나이아가라와 함께 세계 4대 폭포에 속하는 위용에 걸맞게 폭포의 굉음뿐만 아니라 물보라도 엄청납니다. 폭포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한 8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여기 주위는 다 아주 소나기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장관입니다. 경의에 찬 자연과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그만 나이도 체면도 모두 잊게 됩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나니 그제야 이 깊고 험한 땅에 왜 그토록 오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이조우의 진면목을 보려면 더 깊고도 높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순을 떠나 꾸이조우 성의 서북부 수어가로 향합니다. 지금은 네 바퀴로도 갈 수 있는 곳이 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어가는 걸어서 산을 며칠은 넘어야 했을 만큼 깊은 산중 마을입니다. 산허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처럼 산 곳곳마다 мя오족이 터를 잡고 있는 수어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에서 재미난 광경을 먼저 만났습니다. 你好，我想问一下，然后他在水里干什么？在水里洗澡吗？在水里洗澡，平时在种地，对，天天来洗吗？天天来洗的，夏天天天都来洗。 한 번 들어가면 도통 나올 줄을 몰라서 애를 좀 먹는다는군요. 소가 잠수도 안 해요. 마주친 김에 물소 주인에게 다음 여정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这个寨子是苗族民族住的，对。你也是苗族我。也是苗族，这里全部苗族呢。反正在我们这一片全部都是苗族人。 再见。再见。 이렇듯 낯선 여행길에서는 만남 자체가 반가운 이정표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행인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풍우교에 올랐습니다. 외부와의 오랜 단절 속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мя오족의 마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으로 이어지는 길은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мя오족 사람들은 가파른 산 비탈에 집을 지어 살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돌계단을 만들어서 마을과 마을 그리고 집과 집을 왕래해 왔습니다. 어렵게 찾아 올라간 마을의 꼭대기. 오, 호박이 사과처럼 열렸네. 제 눈을 먼저 사로잡은 건 화려한 전통 의상에 거대한 머리 장식을 한 두 명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머리 장식, 가채를 얹은 이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채를 얹은 채로 몸집만한 물동이까지 지고 가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你每天背水吗？每天背几次？每天早上背一次。每天早上。 그런데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 머리 장식 때문에 мя오족 중에서도 장강мя오라고 불린다는 이들 소수민족. 대체 그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 걸까요? 这个大概多少公斤呢？这个头发？有5斤。 5斤。5斤。 과거엔 남녀 모두 썼지만 이젠 여성들만의 전통으로 남았다는 가채. 풀어놓으니 이렇게나 깁니다. 긴 건 무려 3m나 되는 것도 있다는 가채.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就是以前老人，奶奶的，
아, 니 나이나이다. 这是妈妈的妈妈煮了嘛。 실하고 머리카락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실이고 요 부분은 지금 머리카락인데 이 실을 굉장히 여러 가닥을 이 꼬아서 이 실의 굵기로 지금 만든 거죠. 가채를 풀자 더욱 자세히 보이는 숯불 장식 또한 가채만큼이나 독특합니다. 这是什么呀？这是是一个锅，这个为什么像牛的脚这个样子？这是以前的老人点的是下子后点的。 궁금한 게 많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가채를 한 번 더 써주기로 했습니다. 길이도 부피도 만만치 않은 가채를 미리 머리에 고정시켜 놓은 긴 뿔에다가 여러 번 돌려 감아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곳 여성들은 가채가 크면 클수록 아름답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은 장강미아오족이 산중에서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커다랗게 만든 데서부터 비롯된 지혜라고 전해지죠. 그렇게 가채를 올린 지 장장 30여 분. 펑샤 씨의 머리 위에 할머니, 어머니 것까지 무려 3대의 머리카락이 얹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채 생활을 한 할머니, 어머니 때와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你们平时不戴这个头发吧？平时不得有客人来喜欢看就要戴，有有客人来。感激过年这样的时候。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조상이 물려준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장강마오의 여인들.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그랬듯 그녀들 또한 아주 먼 훗날 이 외지고도 척박한 산중에서 지혜롭게 살아간 또 하나의 전설로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하루지만 마을에서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마을에 온통 어린아이와 여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哎，你好，你是干什么呀？是买的。石煤，石煤。 심지어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마저 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은 여자들 뿐. 한때 이 깊은 산중에서 사냐를 누비며 수렵과 채취를 담당했을 장강미아오의 남자들은 모두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그 궁금증을 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단 3식구만 살고 있다는 미아오족 왕가오청 할아버지 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孩子3个孩子都出去了。孩子打工去了，家一家人才有5个。你们一家人有5个。他是你的是我家姨姨。嗯。阿姨。阿姨。我的老公的爸爸。 老公的爸爸。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 없이 자신들만의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온 대표적인 소수민족 미아오족. 현대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들도 자급자족을 벌인 문명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吃饭了吗？吃饭了。要吃了。走啊，走吧走，走吧走吧走。 多大年纪了？你姐，你100岁了。 100岁。 100살 할아버지예요. 100살 할아버지. 是不是啊？ 아이, 好，谢谢。 人有关。 평생을 통해 그 변화의 바람을 겪은 할아버지가 인심 좋게 오이 하나를 챙겨주십니다. 哎呦，先生，你100岁，很健康，很健康。健康。哦，吃去那些。你吃吧，你吃。你哪吃呢？
好，好，吃再吃啊见，再见，好，再见，再嗯，见，再。见。好，再见，你们两个辛苦吃啊。好好，对啊，嗯加油啦！再见，再见。 소박하지만 온정이 살아있는 이 가족에게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문명은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을 있게 한 원형만큼은 지켜낼 수 있겠다는 뿌리의 힘을 느낍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깊은 골짜기들이 길을 끊어놓아서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 없이 자연과 어울리며 살아왔다는 또 다른 мя오족 마을을 찾아 떠나는 길. мя오족은 꾸이조우에만 400만이 살고 있는 규모가 아주 큰 소수민족입니다. 같은 мя오족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서 복장이나 언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중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대로 мя오족의 뿌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푸중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你好。哦，哎呦。啊，你是这个地方的？这个地方的？哦，你高兴吗？很沉呐。 돼지 몇 마리에 싱글벙글 미소를 짓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예, 아주 재밌습니다. 저렇게 직접 이 돼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순박하고 재미있네요. 이곳 푸중 마을은 눈을 두는 곳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곳곳에서 문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수민족 특유의 정감이 묻어납니다. 你好。 우리 귀에 익숙한 떡 맺히는 소리에 이끌리듯 따라간 곳. 양쪽에서 주거니 받거니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치는 건 떡이 아니라 천인데요. 이건 전통 염색의 한 방법이랍니다. 自己穿还是卖出去？穿呐。是你们自己穿的。哦，你知道吗？这个地方很脏啊。你手给我看一下。手穿的。你手。 이곳 мя오족 여성들의 주요 노동은 염색. 손에서 염료가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자랑이라며 금세 옷 한 벌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很好看，很好看，打不过来是一样的布。哦，好像不一样。一样嘞， 염색을 하던 옷관과는 달리 옷에서는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好不好？加油！这是苗族传统的。是苗族的。哦，这就是 이 마을 мя오족의 전통 의상의 특징이 바로 이 광택에 있다네요. 저의 호기심을 알아챈 아주머니께서 직접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거창한 기술을 상상했던 제 앞에 아주머니가 내놓으신 건 달랑 달걀 하나.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옷감 위에 반복해서 덧칠하면 좀 전에 본 옷처럼 빛이 나면서 빳빳한 옷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 мя오족 사람들이 옷을 빳빳하게 광택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중 생활에서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져 다칠까 봐 대비한 그들만의 자구책인 거죠. 또 하나, 염료 또한 쪽빛이 나는 남전초라는 풀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색을 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밭에다가 심기도 하고 하는 이제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이제 잎을 따다가 여기에 넣어놓고 이제 밤새 우려내면 요 색깔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은 걷어내서 버리고 이제 여기다가 염색을 하는 거죠. 이 색깔이 그 풀의 색깔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얻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염료에 옷감을 담그는 거나 말리는 것도
무려 석 달에 걸쳐 10번 이상은 반복해야 이런 색감과 광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мя오족 여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천에는 녹록지 않은 자연환경을 극복한 그들의 오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날 인근의 мя오족 주민들이 모여드는 롱가의 5일 장날. 오늘 이곳에서 저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여정에서 가채를 보여줬던 장강며오족의 펑샤 씨입니다. 웬만한 것은 모두 산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녀가 모처럼 장을 나온 것은 마을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대표로 장을 보러 온 만큼 흥정도 물건 고르는 것도 꼼꼼합니다. 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我来那个给我，我来帮你。 마을 남자들을 대신해서 손을 덜어줄까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네요. 이번 장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мя오족의 마을 제례나 행사상엔 어김없이 오른다는 닭.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기만 한데 펑샤 씨는 이 닭 저 닭 일일이 다 만져보고 무게도 재면서 꼼꼼하게 고릅니다. 마침내 당첨된 닭은 그 중에서도 근수가 가장 많이 나가는 암탉. 买到了，买到了，给多少钱？给多少钱了？60，你这，便宜吗？不便宜。这个鸡好，你满意吗？满意的。满意就好了。 대체 얼마나 중요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기에 바구니에 담을 때도 조심조심. 걷는 것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마을까지 무려 1시간 이상 걸어가는 동안에도 마치 상전 받들듯 왜 이처럼 애지중지인 걸까요? 펑샤 씨 일행과 함께 다시 찾은 장강며오족 마을. 그런데 마을에 들어선 그 순간 첫날엔 고작 10명 남짓 보이던 가채 쓴 여성들이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你好，你好，你们今天干什么呀？ 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장강며오족의 모든 여성들이 전부 자신의 가채를 쓰고서 마을 광장에 모인 이유는 바로 오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아직도 경조사가 생겼을 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함께 일을 거들어주는 공동체적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 한 사람. 이 청년이 오늘 새 신부를 맞이할 황샤오밍입니다. 올해 나이 18에 신부를 맞이하게 될 황샤오밍. 그는 아직 10대지만 장강며오족은 가족 노동력을 기본으로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이곳 마을에선 20살 이전의 결혼이 전혀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식이겠죠.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잔치 음식이라고 해봐야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한 쪽에 가깝습니다. 요건 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밥이네요. 여기는 쌀밥도 먹는데 주로 이 옥수수와 감자를 많이 먹는답니다. 주식으로. 하지만 꼭 빼놓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펑샤 씨가 장에서 사온 이 닭은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这是干什么？上去看卦，看卦，看卦。看，锅子嘎嘎，几嘎，谁看卦呀？你们自己看卦？就是没人了，没几，没人，没人。 哎。 차분히 결혼 준비를 하던 마을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뭔가를 지켜보는 이곳은 새신랑의 집.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귀사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에서 치르는 결혼식만 보던 저에게 이 순간은 너무 기대됩니다. 닭뼈에 난 구멍의 개수로 점을 치는 이들의 닭점은 귀사가 닭다리의 살을 먹어치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좋은 정께가 나오길 기다리는 건 신랑 신부 측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숨을 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귀사 왕 샤오뽀 씨가 갑자기 다 먹은 닭뼈를 옷 속에 감춰버립니다. 你为什么刚才把那个鸡骨放在这里了？吃那个对，看样子鸡肝好不好？ 귀사가 신랑 쪽 점을 볼 닭뼈를 챙기면 신랑은 우산을 챙겨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신부의 집 앞.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저마다 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 신부를 맞이하러 새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겁이 난 듯 가려다 멈칫하고 마는 신랑. 이어서 바로 돌진하는데 기다리는 건 막대기 세례입니다. 여기엔 예쁜 신부를 데려가니 너 혼 좀 나봐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네요. 짜여진 시간에 맞춰 정해진 예식대로 결혼식을 치르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신부 쪽의 닭뼈를 확인하는 것. 모두가 주시하는 가운데 닭의 살을 발라먹는 건 귀사가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딸의 결혼도 기쁘지만 젊게도 궁금한 아버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닭뼈에 난 구멍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짱커리 씨는 뼈를 긁고 또 긁어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신부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닭뼈의 구멍 개수를 확인한 귀사 왕샤오뽀 씨. 이어서 그가 갖고 있는 닭뼈의 구멍 개수까지 확인하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게 됩니다. 결과가 좋다는 귀사의 말에 한시름 덜고 밝아진 친척들과는 달리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은 신부의 아버지는 아직도 귀사와 실랑이 중입니다. 마침내 두 개의 닭뼈를 손에 넣은 신부 아버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가족 이외엔 볼 수 없는 닭뼈를 특별히 허락하여 얻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요 이제 닭점을 쳤던 뼈를 좀 얻어서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는 신랑 집에서 먹은 닭뼈고 하나는 신부 집에서 먹은 닭뼈인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뼈에 있는 구멍을 본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건 구멍이 한 개 있고 여기는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요게 구멍이죠. 신부의 것에서 나온 구멍은 하나, 여기는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 2개짜리는 신랑의 것입니다. 요걸 합쳐서 2개면 좋고 3개면 좋고 4개면 좋은데 5개는 안 좋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4개 합쳐진 숫자가 4개일 때가 가장 좋은 점괘라고 합니다. 좋은 점괘와 함께 이로써 부부가 된 신랑과 신부. 장강미아오족의 전통 혼례는 신랑이 매를 맞으며 신부를 보러 왔던 그 길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만일 점괘가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신랑 신부.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저도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펑샤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길. 그런데 뜻밖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礼物给你小娃娃，这是装矿泉水的，装矿泉水。矿泉水。啊，拿矿泉水吃了，下次不吃。啊，好，谢谢。那太久了。啊，下次再来。下次再来。下次再见。 깊고 험한 만큼 그 안에 다채롭고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비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곳. 그 안엔 후이조우의 자연이 꽁꽁 숨겨놓은 전설 같은 이야기와 그 전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길 원했던 이들. 그들이 있어 이 척박한 땅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절대 시들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꿈틀대는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땅, 후이조우. 그곳에서 장강미아오족 사람들의 위대한 유산 가채. 그리고 소박하지만 유쾌했던 전통 결혼식까지. 소수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미지의 세계를 펼쳐내는 땅. 이제 저는 또 다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찾아 후이조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에겐 가깝고도 친숙한 나라 중국. 하지만 오랫동안 중국 문화를 연구해온 저에게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로 꼽히는 서남부의 후이조우성. 오늘은 후이조우에서도 가장 깊고 험하다는 동남부의 끝, 총장에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산이 하도 깊고 험해 3리 이상 평지가 없다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닌 곳. 총장에서 목적지인 짤리촌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좁고 울퉁불퉁한 산길의 연속입니다. 잘 닦인 길은 아니지만 차가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첩첩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산길을 달린 지 1시간째. 외길에서 사람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下面是不是站里？哪样？站里。是。站里，哎，是。 얼마나 달렸을까? 눈앞에 신비로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깊고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사람들이 손수 일궜을 층층의 다락론. 온통 까만 지붕을 얹고서 다닥다닥 모여 앉은 100여 채의 집들. 이 깊은 산골오지에서 무려 1000년 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는 신비의 동족마을 짤리촌입니다. 구비구비 산길을 도니까 갑자기 마을이 나오기도 하고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신비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래전 두류강가에 살다가 한족에게 밀려서 산골에 정착하게 됐다는 짤리 동족 사람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산비탈에 바로 집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다리처럼 생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조각루. 이들의 가옥 구조는 지독한 자연 환경에 적응한 결과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십니다. 심지어 숨어버리기까지 하십니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여기가 지금 굉장히 깊은 산중인데요. 산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며 가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길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외지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오지 느낌이 납니다. 작은 산골에 웬 거대한 나무탑 하나가 눈에 띕니다. 혈연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동족 문화의 상징이라는 고루입니다. 때문에 고루는 마을에서도 가장 먼저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들어가 보니 내부의 규모도 높이도 겉에서 본 그 이상입니다. 예로부터 이곳 잘리 동족 사람들에게 고루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화합의 장소였습니다. 붓고자를 써서 고루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여기 항상 북을 걸어놨기 때문에 고루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 모여서 놀거나 휴식을 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위치도 이 마을의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마을에 외지인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한 주민께서 가이드를 통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啊，你们正在吃饭啊？你是药师？哎，你好，你好，你好。我是从韩国来的，叫李奎一，李奎一，姓李。姓李。李。그런데 앉자마자 마을의 소녀들이 저를 향해 모여듭니다. 권주가는 모든 방문객이 받아야 하는 신고식이랍니다. 아, 是这样的. 담당 PD도 예외가 아니죠. 아니 입에. 아야, 谢谢. 권주가와 함께 저희를 친구로 맞이한 우옌옌 씨 가족. 그런 뜻에서 특별히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인상적인 은장신구들. 세계에서도 정교함을 자랑한다는 동족의 은세공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꽃잎이네요. 연꽃잎 모양이고. 이건 그냥 보통 새는 아니고 봉황이네요. 봉황. 요거는 지금 물고기인데, 물고기 모양인데, 물고기는 중국말로 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라는 발음은 또 이제 남을 여자, 다 쓰고도 풍족하게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풍족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려서 아주 다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다 이런 걸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동족은 문자가 없어서 이렇게 장신구에 자기들의 역사를 새겨 넣습니다. 이게 순은이라서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굵기도 굉장히 두꺼운데 이거 5개를 걸면 무게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장신구 하나에서도 이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러 놀러 왔다는 이웃 할머니. 그런데 손자의 모자가 조금 독특합니다. 이 모자는 아기가 1개월이거나 아니면 돌을 세거나 하는 좀 특별한 날에 쓰는, 그리고 또 명절에 쓰는 그런 특별한 모자라고 합니다. 很可爱. 무려 95% 이상이 일남 일녀만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운다는 짤리 동족. 이러한 가족 계획은 300년 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경작지가 많이 필요할 테고 한정된 수확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조용했던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조금 전에 우옌옌 씨 집에서 본 은장신구로 잔뜩 멋을 부리고 치장을 한 젊은 여성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이런 전통 복장으로 치장을 한 이유는 이날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전통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인근이라야 산 2개는 넘어야 하지만 명절을 함께 나기 위해 4개 동족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전통놀이를 앞두고 동족 남자들이 치장에 한창입니다. 那你的装饰比较严重，很华丽，男的比较简单，这是为什么呀？少数民族就是这样，重礼轻男，没办法，真的这样？真的这样。你看你说的身上是带了那么多银子，我们连一片都没有，嫁出去了也全部带过去，嫁出去了的也全部都带过去。 젊은이다운 투정이네요. 对，我们应该叫欧巴是吧？欧巴，欧巴。你会说欧巴？欧巴是什么意思？你知道吗？哥哥吧是吧？哥哥，对对对，我们应该叫你欧巴吗？不是，你的叫哥哥的时候说欧巴，你是男的，你不应该这么说。哦，我只看到电视上叫的欧巴，那韩国的男的叫男的怎么叫？ 형， 형형， 你叫我형就行了。형， 就像我们的兄一样。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말을 접했다는 동족 젊은이들. 이 깊은 곳까지 한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실로 놀라웠습니다. 형제， 这是兄弟的意思。我以为。 이번 명절의 하이라이트, 젊은이들의 전통놀이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입니다. 주민들은 이 놀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 촬영 기사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앞두고 젊은이들 사이에 왠지 모를 긴장이 가득합니다. 뭐가 쑥스러운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네요. 알고 보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 구애를 하는 오래된 놀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애를 하는 방법이 독특하게도 노래입니다. 이어서 남자들의 답가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 시족마을이기 때문에 친족끼리 결혼하는 문제가 빈번해지자 여러 마을의 원로들이 청춘 남녀의 모임을 주선한 자리인데요. 이것은 이들의 아주 오랜 풍습이라고 하네요.
như hàng xóm học hàng làng ha, muốn được muốn ăn muốn nhau cái lý về nè. 您年轻的时候也唱了这首歌。 Dạo mấy cái nhà dạo lần cắn ruộng bằng, muốn ta đi muốn định hát rồi mà. 明白了。 好没好？好。这个蓝色是什么意思？ 就是老了，已经代表老了啊。姑娘全部是绿色， 여성들의 옷에서도 동족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大多数都绿色。它绿色还算年轻的嘛。等到它尘埃了。 노인들은 옷을 입을 때 좀 까만색을 입고 젊은 사람들이 하얀색을 입는데 노인들은 손목에 이 파란색 띠를 두르고 이 젊은 사람들은 손목에 이제 녹색 띠를 이렇게 두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차이로 한 50살 이후쯤 되면 이제 노인으로 치고 50살이 이제 되기 전에는 이제 좀 젊은 사람으로 치고 이렇게 옷 모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낮부터 시작된 동족 젊은이들의 구애의 노래는 날이 저문 뒤에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과연 노랫말처럼 상대를 찾았을까요? 他问一下有没有看中的？没有。有别的男人看中你怎么办？没。 없다는 자기를 보는 사람 없다. 수줍은 젊은 남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5시간 동안 이어진 구애의 놀이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니하오, 니하오. Còn nè, mấy măng một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젊은이들을 위해 집집마다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의 문화에도 있는 일종의 뒷부리를 통해 여흥을 즐기는 것이죠. 동족들에게는 이 젊은이들이 부른 사랑 노래 외에도 세상 일을 포함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문자가 없는 대신 노래로 희노애락을 표현해 온 거죠. 그래서일까요? 동족 사람들은 외국의 한 유명한 합창 대회에서 수상했을 만큼 노래를 잘하는 민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며 자란 젊은이들. 이들은 노래를 통해 동족의 지혜와 역사를 배우고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오늘을 통해 조상들이 지켜온 소중한 전통을 다시 이어가는 젊은이들. 이들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 날 다시 짤리촌을 찾았습니다. 전날 하도 눈도장을 찍으며 다녀선지 저를 대하는 눈빛들이 이젠 한결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제법 많은 걸 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눈에 더 신기한 것들 천지입니다. 先生，请问一下，这是你家的牛？你家的。哦。 다른 소의 뿔에선 볼 수 없는 쇠장식이 이 소에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那这个脚上为什么贴这个？贴这个好看的。好看。哦，我听说你们的牛会斗，这它也是斗嘛。它也会斗啊。哦，要它斗它是斗。哦。 소의 종류만 다를 뿐 동족 사람들도 우리처럼 전통놀이의 하나로 소싸움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에게 물을 먹이던 우물가에서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우물은 짤리 동족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 여러 장소에 우물이 있는데 여기 우물은 특이하게 남자 우물, 여자 우물이 같이 있습니다. 용수정, 남정 이렇게 써 있어서 남자들이 사용하는 우물이고 여기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약사가 태아의 성별을 결정해서 이렇게 출산하게 도와줄 때 어떨 때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떨 때 어떤 물을 마셔라 이런 걸 처방해 준다고 합니다. 你喝水? 우물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我来帮你. 先洗一洗. 이 우물은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마을을 지켜온 성스러운 우물입니다. 마을에 있는 총 8개의 우물 중 가장 오래된 이 우물에서 매일 아침 물을 떠간다는 할아버지. 好, 没事, 先生. 물 뜨는 걸 도와드렸더니 감사의 표시로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우샤올루 할아버지의 집. 여기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저에게 보여주려고 방 안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할아버지인데 예전에 쓰던 이 귀신을 물리치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자를 좀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모자에는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상스럽게 여기는 동물들이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凤凰. 凤凰蛇. 凤凰. 이건 봉황이고 이건 용이고. 有威望. 戴这个帽子就鬼神害怕. 鬼神害怕. 他亲你的话，你怎么讲，他就照办. 你喊他走，他就走. 지금도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 항상 모자를 잘 보관해 두고 있다는 할아버지.
동족 사람들은 모든 사물엔 귀신이 붙어 있어서 불행을 막으려면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这是你的천灾 这是灾难 这是灾难 점괘를 볼 때 쓰는 이 낡은 책엔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그리. 이건 이제 나쁜 사람이 이제 상해를 하는 거고, 이건 동물한테 상해를 당하는 거고. 一同到老，或者是到半岁丢一个，或是怎么呢？结果就找那个。那我走。哎呦，见到你很高兴。慢走啊。 우샤올루 할아버지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나오는 길. 낯선 악기 소리와 만났습니다. 대나무 악기의 하나로 루성이라고 부르는 전통 악기를 불고 가는 한 무리의 청년들. 그들은 전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짤리 동족의 젊은이들입니다. 함께 노래를 주고받던 아가씨들도 있네요. 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不知道，你们去哪里啊？是回家。回家。你们不是这个地方的人。不是，我们是边坡的人。那这个吹芦笙是谁呀？是占里。他们是占里的这个地方的人。那你们回家，他们送你们。 산 두 개를 넘어가야 하는 아가씨들을 위한 배움길. 이 또한 오래된 전통입니다. 청년들의 어깨마다 걸린 이 짐꾸러미는 또 뭘까요? 你这是什么呀？大米。为什么？这样。이렇게 더러워지지 않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지프로 이렇게 싸네요.谢谢. 3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길에 배를 채우라는 의미로 챙겨가는 식량이라네요. 낑낑대며 끌고 가는 염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염소 머리에 달아준 꽃장식도 인상적입니다. 짤리 동족 어머니들까지 함께 배웅에 나선 길. 이렇게 성대한 송별의식이 또 있을까요? 他们送你们，你们感觉怎么样啊？快乐啊！很高兴啊！很高兴啊！ 이렇게 전송을 받는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기분 좋답니다. 헤어질 시간은 다 됐는데 아직 어색하고 쑥스러운가 봅니다. 섭섭한 표정이 가득한 이들에게 꾹 참고 있던 질문을 해봤습니다. 你们昨天唱歌的时候交男朋友的有没有？没有。没有。一个也没有。오늘 노래 부르면서 남자친구 사귄 이 처녀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전통을 책에서가 아닌 실제 삶으로 받아들인 동족의 젊은이들. 그렇기에 사랑의 명절은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산이 가로막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이들. 이들이 부르는 사랑가는 단순히 흥에 겨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오랜 산중 생활을 통해 삶의 길을 개척하고 지혜를 발휘해온 동족 사람들. 그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부르는 합창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꾸이조우에서도 최고 오지로 꼽히는 신비의 동족 마을 짠리촌. 세계 제1의 정교함을 자랑한다는 은세공품. 그리고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부르던 구애의 노래까지. 그곳은 순수와 신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꾸이조우의 숨은 이야기들. 오늘은 또 어떤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 비행기로 2시간이면 충분한 이웃나라 중국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여행지는 중국인들에게도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땅, 꾸이조우성.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라는 소수민족을 만나러 동남부 총장으로 향합니다. 면적의 단 3%만이 평지인 험난한 산악지형. 그래서 사람들은 꾸이조우를 버림받은 땅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나러 갈 바샤 마오족 사람들에게 높다란 산은 오히려 천연 요새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많네. 그들을 만나러 저는 또 깊은 산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곳곳에서 길을 가로막는 계곡. 지친 여행자에겐 이만한 단비도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순간. 마침내 마을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你们是巴沙这个村子里的？是。哦，这是什么呀？是柴火。柴火，你们自己采的？是。哦，很能干。你几岁了？我10岁了。10岁？对。哦，哎呀呀呀呀！ 10살이라는데, 아, 10살에 이 정도 밥벌이를 하는 정도면 너무 기특하죠. 응? 그런데 형제라는 두 아이의 머리 모양이 조금 독특합니다. 아, 이런 머리형을 후꾼이라고 부르고, 这是你们苗族的传统方式。 你觉得好看吗？好看。嗯。바샤 마오족 아이들과 헤어져 좁은 오솔길을 따라 마을로 향합니다.
길만 잘 닦여 있어도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2배나 걸려 바샤촌에 도착합니다. 중국 전역에서도 이제 겨우 2,000명 정도만이 남았다는 전설의 부족. 바샤 мя오족은 오랫동안 외부와의 접촉 없이 이 첩첩산중에서 수렵 활동을 해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이들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풍습이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자원화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침 마을에 공연이 있다고 해서 광장으로 향하는 길.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을 뒤흔드는 총소리. 바샤 мя오족은 5,000년 역사를 통해 중국 남방 지역을 최초로 개척한 용감한 전투 부족으로 중국에서 유일하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부족입니다. 枪是以前自己做，雕杀自己有人做，现在没有人做了。现在这个枪呢，全部是祖先传下来。祖先，对，比如说像我这一把呢，就是我外公啊，就给我爸爸，然后爸爸就留给我嘛。以后呢，我就再留给儿子。 총알은 없이 화약만 넣어 소리를 낼 뿐인 구식 화승총이지만 아직도 손에서 총을 놓지 않는다는 바샤 мя오족 남자들. 총은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던 자신들의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자부심이라는 머리 모양, 후끈을 고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话剧呢，就是我们这种民族的连接祖先的一个桥梁和命脉。如果哪个男孩子把这个头顶上的这种发髻剃掉了的话，那就在我们这边就受不到祖先的保佑。 오랜 믿음과 자부심이 바탕이 된 전통. 비록 관광객 앞이지만 공연의 형태로나마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묘족들이나 다른 소수민족보다도 훨씬 더 남성적이고 강인하고 좀 거칠고 이런 면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당초 황하 중류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사 мя오족. 전쟁을 피해 남하를 거듭한 끝에 지금에 이른 건 약 1000년 전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이들에게 폐쇄적인 환경의 꾸이조우는 말 그대로 천연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 소수민족들이 빠르게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얼마나 더 지켜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을 때 이곳의 모습은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전통에 대한 자부심만은 변치 않길 바라봅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자 바샤 мя오족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외지인에게 스스럼 없는 장따밍. 그 아이를 따라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下午还有表演吗？那今天都完了。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서 땅 한 뼘이라도 아끼려다 보니 이렇게 집과 집 사이가 가깝고 골목도 많습니다. 啊，这里是你家。是。你好。
你好，我刚才来了，我是来旅游的，我想看一下。 바샤мя오족 남자들이 산에서 사냥을 할 때 여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자수나 염색 등 옷을 만드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 치마에 접히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하네요. 어이. 바샤мя오족 집들은 모두 3층 구조입니다. 층별로 그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습기가 많은 기후 탓에 가족들이 사는 곳은 2층. 바람이 잘 통하는 3층은 수확한 농작물을 말리거나 각종 생활의 짐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입니다. 가옥 구조를 궁금해했더니 선뜻 집 구경을 시켜주는 류화연 씨. 1층은 어떤 용도인가 궁금했는데 돼지나 오리 같은 가축을 키우는 축사로 사용을 한답니다. 나我走了再见再见 바샤촌은 산이 깊은 만큼 계곡도 깊고 맑습니다. 시원하게 물장구 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홀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한 사람. 바샤мя오족 중에서 최고의 사냥꾼으로 통하는 꾼 위엘량 씨입니다. 어디서나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바샤мя오족답게 물고기를 잡을 때도 도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맨손으로 뛰어듭니다. 입수한 지 10여 초 만에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과연 그의 손엔 물고기가 들려 있을까요? 꾼 위엘량 씨는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게 마치 풀을 뜯는 것처럼 쉽다고 말하네요. 你真行呀，真的还活的。都会，有时这个大水里面那个塘啊，它有鱼啊，它可以是有那个，它钻进这个岩石下面去了，你一直拿手钻进去可以拿出来。哦。 수렵을 하며 살아온 종족의 후손답게 허리춤엔 칼, 어깨엔 총을 맨 마을의 젊은 지도자 꾼 위엘량 씨. 바샤마오족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한데요.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기념으로 찍어준 사진도 많습니다. 문명의 도구로 담아낸 바사마오족의 지난 과거. 그 안엔 추억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一个人好像是拿到2个，那天就是打死了2个野猪，然后就一个人就拿到5斤，5斤的野猪。 사냥감이 사라진 지금도 총을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큰 바사мя오족 사람들. 이들은 몇 년 사이에 마을의 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这个根本不用想，反正我们苗族的这一块苗族的这个风情和那个文化，我们都保留下去就 OK 了。拜拜。拜拜。慢走啊。我认识你很高兴了。好，以后你们就过来。好，再见。총장현의 산악지대를 벗어나 이제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해진 롱창현으로 향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중국 최고의 오지라는 꾸이조우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도로가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 지난 여정을 통해 오지로만 돌았던 저에게는 실로 낯선 모습입니다. 请问一下你去哪里啊？你去哪里？啊？我在这里哦。你在家？我家在这里哦。你是苗族吗？是啊。这里的苗族都头发上戴 산지에서만 사는 줄 알았던苗족을 이렇게 산 아래에서도 만나게 되네요. 닷새마다 정이 쌓이는 시골 읍내. 한 나라를 여행할 때 그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신 북적대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장터. 이만큼 재미난 구경거리가 또 있을까요? 의자 하나로 영업하는 노천 이발소도 보이네요. 깎는 사람이나 깎이는 사람이나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 종종 등장해 여행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보양용 물건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 시장 끝내주네요. 우리나라 아주 옛날 시장 같아. 이거는 집에서 제사 지낼 때 태우는 종이돈하고 향, 또 가짜 돈. 그런데 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머리에 특이한 모양의 모자를 쓴 여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你们两位是苗族？他们是格族。格族？对对。格家族？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서苗족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苗족과 다른 언어와 풍습 때문에 혁가족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들입니다. 꾸이조우에만 5만여 명이 산다는 혁가족. 그들이 촌락을 이뤄 살고 있다는 롱창의 한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장에서 본 것과 같은 혁가족 모자를 쓴 마을 분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옷감을 판다는 한 아주머니. 모자가 다르다 싶었는데 혁가족 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준 옷감을 잘 만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마을 안으로 향하는 길. 평지에 집을 짓고 돌담으로 에워싼 가옥 구조가 산비탈에 조각루를 짓고 사는苗족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분이 조금 전에 옥감장수 아주머니가 일러준 송칭하이 할머니. 마을에서 전통 염색을 가장 잘하는 분입니다. 혁가족을 대표하는 전통 문양이라는 동그라미. 완성되면 이렇게나 화려한 모습입니다. 你现在做的是这个是这个。从小就做这个了。7岁都做牢了。都做。那您今年多大年纪了？72。72。7살 때부터。你没戴帽子？那么热，我们年轻的太热了不想戴。 비교적 도시 근방에 살다 보니 편리함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전통 대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마을을 둘러보기로 하고 걸음을 옮기는 그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의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거는 소수민족 풍습이 아니라 한족들 풍습인데 맨 위에 이제 문 위에 하나에 또 이제 그 좀 좋은 말을 행운을 가져오는 말을 적고 양쪽에 글자 수를 맞춰서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귀하고 이런 얘기들을 적는 거죠. 맨 위에 있는 말 복성고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복을 가져오는 별이 높은 곳에서 비춘다 이 말이죠. 하지만 변화하는 모습 그 뒤엔 과거를 그대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긴 쇠막대기를 꽂은 독특한 머리 장식이 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公这是戒，这是红缨珠帽，就是那个太阳的意思。中间圆圆的这是太阳，红色的，就是射日的意思。我们就是后羿的那个后人呢，那种意思嘛。 하늘에 뜬 10개의 태양 중 9개를 쏴 재앙을 막았다는 중국 신화의 영웅 후예의 후손이라고 믿는 혁가족 사람들. 这是什么意思？这个护身符。护身符，就是有灵魂保护的意思那种。 灵魂保护。就是那种。 영혼을 因为 보호하는 是将军服嘛，出门打仗的意思，然后要带这种护身的，有点迷信那种。兵器武器。上面剑的插的也是剑，下边也是武器。你们非常喜欢武器。这是将军服，将军服。将军服 이게 저 장군들이 입는 군복. 옷 자체가 이게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 옷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생명과 영혼을 보호하는 이런 부적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니하오. мя오족의 한 계열이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는 역사적인 특징 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민족으로 보기도 하는 혁가족.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은세공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인데요. 한족과의 전쟁이 계속되던 과거,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이들은 집에 재산을 두지 않고 모두 은으로 만들어 치장을 하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도 4,000多。 4,000多。 5,000동。 5,000? 저거 한 개 인민폐 4,000원이 넘고 5,000원 된대요. 굉장히 비싼데. 이 은목걸이 하나 가격이 무려 중국 도심의 아파트 한 달 월세랑
맞먹는다는군요. 이제 이 은장신구도 재산을 운반하는 용도가 아닌 부와 미를 상징하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걸쳐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기뻐하시네요. 평생 갖고 싶었던 은장신구를 장만한 마샤오리 씨.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这个是看哪家有这个，他家叫富裕的，没有这个银子，没有银器，说明他家很穷，是这个道理。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귀걸이를 구입한다는 아주머니. 아야, 很漂亮。 漂亮啊！ 은장신구를 구입하는 데에도 혀가족 여인들만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经常买吗？都年年给都给多年钱，一年这个起码有4年嘛，不7、8年换一次。7、8年。啊，7、8年换一次，都好了有结婚。半年呀啊？现在都半年，不好。啊，跟到姐姐嘛，估计想随跟到能，那不得来嘞，俺没定制啊嘛。 값이 많이 나가 아무 때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귀걸이를 사는 날에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我自己对啊，买了很久了5、6年了。 5、6年了，7、8年了。 7、8年了。啊。到哪里去呀？对门。 아주머니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쓰고 있는 모자 모양이 여태 본 것들과 또 다릅니다. 圆的，这是什么意思？这个就是月亮吗？月亮。 아, 이게 전부 달이에요? 아까 그 아가씨들이 썼던 모자에서는 태양을 쐈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달을 쏜 모양으로 돼 있네요. 就是那个意思了。那是太阳，但是你说这是月亮。那个是少年戴的嘛，我们就是结婚了。那呀，戴那个帽子还没有结婚，就戴啊。 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옷감을 만드는 여성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혀가족 여성들에게 옷감은 생계 수단이라고 합니다. 什么时候学会这个了？从小就学过了。 이게 지금 다 이어진 하나의 이 허리띠예요. 那你做这么长的腰带需要多长时间呢？1个月啊。哎呦。我觉得还可以嘛。 허리띠뿐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 내다판 물건들을 모아 놓으셨다고 해서 구경을 좀 해봤습니다. 这是龙。 是我们自己做的。 용문이가 인상적인 이 옷을 보니 아주머니의 섬세한 손기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这个什么时候做的？有点味儿。这个就是我们自己染的吗？是我们自己染的。自己染的。好看吗？要不要？好看就要去了。好看。漂亮。很漂亮。 像是中国人了嘛，马上啊，就在我家吃一下嘛。可以，怎么不可以啊？我可以吃饭。可以。 안에 계시던 바깥 어르신께서 하도 권유를 하는 바람에 염치 좋게도 가족들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拍影工作。 叫他们一起吃嘛。我说你叫他们2个来吃。 하나같이 고기 반찬. 절 위해 일부러 차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빠가 직접 만든 요리예요 지금. 老大， 장남이고 라오따 장남이고 막내 다섯째 여섯째. 现在我们四兄弟就分家了。下面我给你一大米。哥哥对我们最好的就是哥哥了。是吗？最好的。都没有谁不听话，都听话的。 또听话. 오랜만에 가족이 만난 자리에 함께여서 더욱 영광입니다. 그런데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때 아닌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어, 我不吃了，我不吃了，我不吃了。点点啦。哎呦，谢谢谢谢，人家都不想吃，你为什么在？不是啊，是我给他们吃啊，他们害羞啊。是关心我们，关心我们，关心你们。是我大嫂关心我们，怕我们不得吃，怕我们吃。 再见，很高兴。再见了。再见。下次再来啊。好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도 단 한 가지, 이 미소와 따뜻한 만큼은 변치 않길 바라봅니다. 중원의 기준에선 살고 싶지 않은 땅,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지던 꾸이조우. 하지만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이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린 후 마침내 주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이 오히려 자신들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강인한 사람들의 땅이라 부릅니다. 누구도 감히 발 들이지 않으려 했던 땅. 하지만 산 높고도 물 깊은 이 척박한 땅에 들어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꽃피운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산중 생활을 통해 쌓아온 오랜 지혜와 믿음까지. 꾸이조우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꾸이조우의 대자연이 만들어낸 숨은 맛과 멋을 찾아갈 차례. 꾸이조우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랑이기도 한 그 보물을 찾아 마오타이로 떠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출발은 순조롭지만 일단 도착하면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곳. 중국의 마지막 오지, 꾸이조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정은 꾸이조우의 성도 꾸이양에서 차로 무려 8시간, 서남부 끝에 있는 싱이에서 시작합니다. 싱이에 가면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도착한 곳. 협곡과 나란히 놓인 이 산책로 끝에 바로 그 비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골짜기. 약 7천만 년 전 지각운동으로 생긴 대협곡입니다.
여기 흐르는 물이 마릉하라는 물이기 때문에 마릉하 협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총 길이는 74.8km고요. 이곳은 다른 지형하고는 다르게 지각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면적의 70% 이상이 석회암 지대인 꾸이조우에서도 특히 이곳은 많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때문에 위쪽의 평야를 흐르는 물들이 절벽을 더 깊고 넓게 파들어가면서 이런 거대한 골짜기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절벽을 타고 협곡을 향해서 시원하게 내리꽂히는 한 줄기의 폭포. 마링허엔 100여 개나 되는 이런 폭포가 협곡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경이로운 풍경. 자연이 억겁의 세월에 받은 상처라 해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도 불리죠. 자연이 빚어놓은 예술작품은 또 있습니다. 여기 절벽에 이 진흙덩어리처럼 붙어있는 저 바위들을 여기 사람들은 칼슘 바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 칼슘 성분이 요 일대에 석회 성분하고 엉켜서 이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수천만 년 동안 엉키면서 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론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자연의 신비가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싱이를 떠나 이제 우리는 차로 5시간,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부의 마오타이진으로 향합니다. 마오타이로 가는 길. 그런데 가는 내내 재밌는 조형물들과 마주칩니다. 아깐 술잔이더니 이건 술병이네요. 세계 3대 명주 중 하나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그곳이 바로 마오타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꼬냑이 있다면 중국엔 마오타이 술이 있다고 자랑하는데요. 그 술의 고향 마오타이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로 마오타이 술의 원료가 되는 강물 츠쇠강이 흐릅니다. 술을 빚는 아름다운 강물이라고 해서 메이지우허라고도 부르는 강입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술문화박물관입니다. 마오타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술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나라의 무황제가 칭찬했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그 역사가 깊은 술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술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찌르는 이곳은 마오타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을 직접 맛보고 또 사갈 수도 있다는 시내의 술상점 거리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술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중국의 국주가 이 마을에서 탄생했습니다. 술을 만드는
마을이라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 거리에 이 술을 파는 가게, 그리고 술 항아리를 파는 가게, 또 술 공장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을 전체의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술 향기를 맡았어요. 요란마? 你好，你好，你好。要不要帮忙？ 이고장에서 나온 술들을 각각의 단지 안에 넣어 진열한 모습을 보니 이제야 술의 고장에 왔구나 하고 실감을 합니다. 真的哈，就是说，大大小小的都酒厂有1000多家嘛，有规模性的哈，有生产型的，有几十家。那酒名也是？酒名嘛，就是说这个的哈，几十家嘛，它就一个酒厂嘛，就是一个名了。就叫就起一个名字嘛。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 하나로 마을 전체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뚜껑을 열자 술향이 금세 상점 안을 채웁니다. 맛이 궁금하던 차, 상점 주인 샨샨 씨가 선뜻 술을 권합니다. 谢谢。 술에서 나는 깊고 독특한 향, 마오타이 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이 백주가 이 농향형 백주가 있고 또 장향형 백주가 있는데 이 장향이라고 하는 건 된장 고추장 할 때 그 장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좀 이 술은 장향이라서 좀 장맛이 좀 이렇게 진하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색이 맑고 향은 부드러우면서도 또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마오타이 술. 직접 포장도 해주는데 입구는 어떻게 막나 했더니 재밌게도 머리 말릴 때 사용하는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한 병씩은 사간다는 술. 이 마오타이 술 한 병엔 꿰이조우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긍심이 들어 있습니다. 차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다는 중국 술의 역사. 그중 마오타이에서 생산되는 술은 외국 지도자나 귀빈이 중국을 방문할 때면 반드시 내놓는 술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중국의 국주로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건 마오타이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이곳 사람들의 1000년 이상이나 된 술 제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명주는 과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 3대째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오래된 양조 공장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이 공장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었습니다. 마침 술의 원료인 밀과 수수를 찐 후 거기에 다시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증기가 술이 되는 거죠.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술 찌꺼미를 조강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 쌀이 없어서 배부르게 못 먹고 이 술 찌꺼미를 얻어와가지고 이걸 먹고 같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아내를 이제 조강지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는 물리칠 수가 없다. 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조강지처 불하당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수증기가 술 찌꺼미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김이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들은 지금 벌써 이 김 자체가 술인 상태예요.
요 수증기를 받아서 나오는 게 이 중국의 백주기 때문에 지금 벌써 술 냄새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 재료를 이렇게 찌고 발효한 뒤 증류만 무려 7번에 걸쳐 술을 완성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료 투입부터 7차 증류주를 만드는 데까지만 무려 10개월이 걸립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증류된 술의 맛은 각각 다른데요. 3년간 숙성 후에 적당한 비율로 섞어야 마오타이 술이 완성됩니다. 와, 现在 예, 이거 맛이 굉장히 아주 진하고 막 증류가 된 상태라서 그런지 좀 곡식 맛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술의 도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답니다. 现在有65度。这个呢？这个是温度计，量温度，大概多少度最合适53度，然后这个酒精的平温是在20度，53度，然后这个酒现在如果是40几度的话，这个酒的浓度就要再高一点。 또 다른 작업장. 이곳에선 증류 후 남은 술 지게미를 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 지금 요 과정이 수증기가 이 밀겨와 누룩과 수수로 버무려진 이 진흙더미 같은 이 더미를 지금 지나간 그 과정인데요. 이 곡식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고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좋은 술이 탄생되는 자리인 만큼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손을 거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휴, 거쳤나? 그런데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옮기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뜨겁고 금방 땀이 납니다. 낑낑대는 저와 달리 가뿐하게 옮기는 젊은 작업자들.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이곳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你在这里工作多久了？几个月了。累不累呀？一般。 젊은이들이 편하고 쉬운 일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이곳 마오타이는 오히려 고향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술이 세계 3대 명주로 이름을 올리는 덕분에 많은 일자리와 함께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마오타이는 지난해 총 생산액만 190억 위안, 꾸이조우성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도시랍니다. 조우 위더 씨와 함께 숙성실로 향했습니다. 2年多，将近3年的酒，这就是准备要出厂的酒了。2001年生产的2次，2次，4次，这里的3次、5次、6次、7次，这挨着存放的。估计在6月份左右。 어떠한 향료도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3년간의 숙성 과정만으로 향을 내기 때문에 더 우수한 맛을 낸다는 마오타이 술. 때문에 이 술에 대한 마오타이 사람들의 자부심도 정말 대단합니다.
现在这个大概多少度的酒精？酒精度在53度以上。53度以上。哦，很香，很香。已经香味已经开始出来了。对对对。再放1年多，已经满口的这种香味。哦。哎，你好。你们吃饭？식사를 할 때도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小姐妹倒的酒的就是用那个酒罐倒的，是吧？那个凤蝶的就是这样子，是吧？我都不会倒，说实话。因为我们就是这。这样。不是这样子，他说停留在中间，就是说倒酒的时候中间停留的时候不超过1秒钟，知道吧？ 지금 이 귀주에 술 따르는 방법이 어디서 왔냐면 그 옛날 중국 고사 중에 봉황이 물을 마시는 고사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봉황이 물을 마시는데 보면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런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데 중간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 마시는 걸 잠깐 쉬는 시간이 1초를 안 넘어간대요. 굉장히 짧은 순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마시는데 그런 것처럼 술을 따를 때도 중간에 술이 끊어지는 시간이 1초를 넘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따랐다가 살짝 그쳤다가 얼른 다시 이렇게 따라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술을 따른다는 거죠. 好，谢谢。 술 한 잔씩을 걸치니 속 깊은 이야기들도 오갑니다. 不明白你说什么？我说的是说继承老祖辈的遗留下来的东西，这肯定很幸福啊。就是3次49交代这。因为要抱着高兴的心情才能够上班。如果你有什么考虑，上班就没有精神。所以说我们是什么时候都很高兴。好，谢谢。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통이라도 그에 대한 정성과 자부심이 더해지지 않으면 진한 향을 가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꾸이조우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도착한 곳. 완펑린, 즉 만복림은 말 그대로 만 개의 봉우리가 숲을 이룬 듯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어떤 명산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진귀한 풍광을 좀 더 보고 싶어 완펑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전망대로 향합니다. 오로지 자연의 조화만으로 빚어진 예술작품.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암석들이 융기하면서 만들어졌다는 독특한 지형.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더욱 아름답습니다. 실제로는 한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봉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막 갑자기 산이 불쑥불쑥 봉우리가 솟아나 있고 주로 이 돌입니다. 완전히 돌산이라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곳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경이로운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논의 모양이 팔괘의 모양을 완벽히 갖췄다는 바로 팔괘전입니다. 인근엔 중국 소수민족 중 10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뿌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비는 자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5대 담수호 중의 하나라는 완펑호입니다.
인공호수지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풍경들이 숨어 있다고 해서 뿌이족 선장님 리칭칭 씨와 함께 완펑호 유람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호수 안쪽으로 진입하자 선장님이 갑자기 갑판으로 향합니다. 완펑호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你可以讲到也可以，你讲你不怕。 선장님 말씀대로 하니 훨씬 더 생생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这样乱到山上。 난다 산 이렇게 하면 산하고 손바닥이 맞닿는다는데요? 맞닿아요? 你这个享受对山的这个观赏，这样观赏，这样观赏， 라마야. 뭐 알겠어요? 这样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이렇게 산을 누르는 것 같은. 아저씨가 너무 좀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인 것 같아요. 호이족들이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멋진 풍경 속에 내맡겨지고 보니 생각나는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백이라는 사람이 양자강을 배 타고 지나가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曹此百地采银剑，千里江陵一日还。两岸连胜替不住，轻舟已过万重山。 이백이 그때 귀향을 가다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면서 우울해 있던 차에 마침 이제 너가 사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양자강의 협곡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이 뿌듯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시로 읊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이 협곡을 지나가는 이 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파란 네 활상 빙어라이 창리장 난니 흥얼거리는 노래와 함께 유유자적 실록으로 우거진 고요한 호수를 유랑하자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하우리 방야 번광 하우리 방야 번광 再不是就我呀，山北的好江南。 수십 겹에 이르는 산능선에 푹 안겨 마치 그림과도 같은 곳. 리칭칭 씨는 이곳을 구석구석 누벼온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你说一下，你那个在这里开船多长时间了？20年了。20年。那你20年以前干什么了？20年前的，还是种田种地。你在这个地方住有什么好处？这个是靠庄稼，但是我们以前是种的钢铁。 그런데 손님이 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꼬마 손님은 리칭칭 씨의 10살 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라 모처럼 나왔다네요. 你有没有希望将来想当什么？在这里过平凡的生活。
리칭칭 씨의 아들 리타오가 잠시 배를 세워달라더니 저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这什么呀？南瓜。 완펑호엔 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리칭칭 씨 가족은 이 섬에 옥수수를 심어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잘 익었네요. 你下来吧，你下来。这个土地已经分完了，就是哪家这里有哪家沙呀？它这个土地是分完了。 꾸이조우의 대자연을 마음껏 만끽한 이번 여행. 그곳에서 찾은 진짜 보물은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꾸이조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한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깊은 골짜기들이 길을 끊어놓아 중국 최후의 오지가 된 땅 꾸이조우성. 하지만 그 덕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천혜의 자연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자연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꽃피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꾸이조우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누빌수록 속속들이 소박한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와 미지의 풍광을 펼쳐내는 곳. 그래서 제가 본 꾸이조우는 낙후된 오지가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뜨거워.